자, 안녕하세요. 블렌더 3D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RGO 블렌더 강의에서는요, 블렌더를 이용을 해서 이런 3D 모델링을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빠르게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블렌더의 다양한 기능들을 자세하게 학습을 해서 블렌더를 확실하게 마스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렌더를 처음에 시작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요거 다른 화면을 클릭하면 없어지고요. 여기 왼쪽 상단에 블렌더 마크, 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스플래시 스크린이라고 해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다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버전 같은 것들도 있고요. 퀵 셋업이라고 해서 빠른 셋업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랭귀지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코리안어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한국어로도 바뀌게 돼요. 자, 근데 이게 외국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영어하고 한글하고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클릭해서 영어 부분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빠른 셋업 부분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빈 공간을 클릭하시면 화면은 없어지게 됩니다. 자, 위쪽에 기본적인 메뉴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뭐 모델링이면 모델링, 스컬핑이면 스컬팅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빠른 레이아웃을 변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부분을 렌더링이면 렌더링, 애니메이션 클릭하시면 화면의 레이아웃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쉐이딩, 모델링 이렇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은 레이아웃 중에서 이 모델링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레이아웃을 클릭하시면은 우리 처음에 봤었던 이 화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블렌더는 이 모델링부터 텍스처, 2D 애니메이팅, 렌더링, 컴포지팅, 자, 이런 여러 가지 뭐 스크리핑, 영상 편집까지 정말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기능들이 분리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뭐 쉐이딩이나 이런 부분 보시면은 이렇게 바뀌죠. 자, 그럼 이 영역에 이 왼쪽 이 아이콘을 보시면은 이 영역에 표시할 이런 에디트 타입을 볼 수 있는 영역이 뜹니다. 이 영역에 대한 이 에디트 타입을 고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 영역 부분을 이렇게 클릭하셔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쉐이딩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우리가 이 커스터마이징한 이 부분에 이름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이런 화면을 꾸미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도 변경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레이아웃 부분으로 와서 여기서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의 바를 제외한 모든 부분은 에디트 타입으로 이루어진 영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가장 큰 이 부분이 이 모델링 하는 영역이고요. 오브젝트 관리하는 영역, 그다음에 메뉴를 관리하는 영역, 타임라인을 관리하는 영역,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영역들이 나눠져 있어요.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모델링 부분을 좀 알아볼게요. 자, 왼쪽 바를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셀렉트 박스 뭐 이런 것들이 쭉 도구들이 나와 있죠. 자, 각 기능들을 선택하면은 내가 선택한 셀렉한 모드 아이콘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내가 도구를 어떤 거를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자, 위쪽에 이런 메뉴들이 살짝씩 이렇게 변동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가장 기본적인 게 여기에 있는 셀렉트 박스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도구 같은 것들을 선택할 때 이런 모델링 되어 있는 박스 같은 것들 이렇게 클릭하면은 선택이 되죠. 자, 그리고 드래그를 하셔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선택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선택을 자유롭게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커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커서를 이렇게 움직이거나 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 되고요. 자, 그리고 Shift A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추가라고 해서, add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또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요 커서를 내가 원하는 위치를 이렇게 위치를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처럼 자, Shift A를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뭐 UV 스피어라는 거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내가 커서를 위치했던 영역에 이렇게 내가 선택한 이런 모형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렇게 클릭했던 커서를 다시 원위치를 시키고 싶으면은 Shift C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다시 원점 부분으로 이동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되돌려 주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커서의 아래쪽에 보시면 Move가 있죠? Move는 말 그대로 이런 우리가 선택한 이 박스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축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요런 파란색 방향, 녹색 방향, 빨간색 방향으로 클릭하셔서 이렇게 해당 방향으로 똑바르게 이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쪽 방향, 또 이쪽 방향. 그리고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원하는 방향으로도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이동 도구를 Move 도구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로테이트 도구는 말 그대로 회전을 하는 도구입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요 축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회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무브 했었던 것과 동일하게 이런 빨간색 축을 잡으면 빨간색 축 방향으로, 녹색 축을 잡으면 녹색 축, 파란색 축을 잡으면 파란색 축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실 수가 있고요. 내가 움직일 때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로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각도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도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이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스케일 도구죠.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자, 보시면 요 녹색 방향으로도 크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방향으로도, 그 다음에 빨간색 방향으로도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이런 방향으로도 전체적으로 사이즈를 다 조절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요 스케일 도구는 크기를 내가 원하는 방향, 그리고 전체적인 방향으로 크기를 조절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것들을 다 합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랜스폼을 클릭하시고 이렇게 박스를 선택을 하시면은 회전도 있고 이동도 있어요. 이렇게 이동도 가능하고 회전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요 트랜스폼 도구를 활용해서 이렇게 이동이나 로테이션 이런 것들, 그리고 크기도 스케일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클릭해서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단축키를 사용해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 무브 같은 경우에는 단축키가 G예요. 여기 쇼컷 부분 보면은 G도 써 있고 Shift 스페이스바라고 써 있는데 Shift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이런 창 같은 게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른 게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선택하고 아까처럼 요 무브의 단축키인 G를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완전히 자유롭게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나는 X축을 기준으로, Y축을 기준으로, Z축을 기준으로 이동을 하고 싶다. 어떤 축을 기준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이 상태에서 X키를 누르면은 X축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Y를 누르면 Y, Z를 누르면 Z. 이런 식으로 그 축에 딱 걸려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에서 클릭하시면은 해당 부분에서 딱 멈추게 되죠. G 누르고 이동 가능하고 Z 눌러서 축 고정하고 이런 식으로 단축키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다른 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단축키가 로테이트의 R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한 상태에서 R키를 누르면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X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 그다음에 Y축을 방향으로 해서 회전, 그 다음에 Z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서 회전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스케일 같은 경우는 단축키가 S가 되겠습니다. S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자유롭게 확대 축소가 가능하고요. 마찬가지 X, Y, Z 이렇게 축을 기준으로 해서 크기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대략적으로 좀 설명드렸고요. 자, 여기 모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왼쪽 상단에 오브젝트 모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 화살표가 있어서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자, 오브젝트 모드, 에디트 모드, 자, 스컬트 모드 이렇게 있어요. 자, 현재는 우리가 오브젝트 모드라고 하는 걸 해봤었는데 요거를 에디트 모드로 하게 되면은 확대를 해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휠을 굴리시면 확대가 되거든요. 자, 여기에 이렇게 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움직여서 요거를 변형을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요거를 G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X를 누르면 X 방향으로, Y를 누르면 Y 방향으로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에디트 모드에서는 이런 점 같은 것들을 클릭하셔서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한 거죠. 선택하고 G 누르면 이렇게 해서 원하는 데서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내가 원했던 포인트가 원하는 위치에 가서 이런 식으로 도형의 모양이 변형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에디트 모드 하단에 스컬트 모드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이런 뭐 스컬트 드로우부터 해서 드로우 샤프 부분부터 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뭐 이런 코너나 이런 것들을 클릭해서 뭐 여러 가지 효과들을 이렇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요 스컬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버텍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특수한 상황에서만 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나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오브젝트 모드나 에디트 모드, 스컬트 모드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자, 그럼 에디트 모드를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상에서 A 버튼을 누르시면 전체 선택이 되고요. X 버튼을 누르면 딜리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삭제할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해서 삭제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서가 가운데 있는지 확인을 좀 하시고요. 자, 아니면은 Shift C를 누르시면은 커서가 이렇게 원래대로 위치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모드를 일단 오브젝트 모드로 가서 Shift A를 누르면 Add가 나오게 되고요. 자, 여기서 메쉬에서 가장 처음에 있는 플레인이라고 하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평평한 바닥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자주 쓰이게 되는 필수적인 기능들을 좀 배워볼 건데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익스트루드라고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돌출 같은 거죠. 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오브젝트 모드에서 에디트 모드로 변환을 좀 해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왼쪽에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요. 뭐 이렇게 익스트루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단축키는 E키입니다. E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내가 만든 이 평평한 바닥에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면을 뽑아서 이렇게 돌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클릭하시면은 내가 원하는